안녕하세요. TADD 테드라고 합니다. MBTI로서 함께하고 있는 멤버들을 소개드려 보자면, 안녕하세요. 깜찍 발랄 우주 최강 귀요민 열정적인 중재자 인프피 식료 큐큐. 논리적인 사색가 인티피레크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재기발랄한 활동가 MFP로라고 합니다. 저희가 아직은 책 리뷰로 시작하지만, 책 리뷰 컨텐츠를 포함해 여러 가지 다양한 컨텐츠를 만들어 가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리뷰해 볼 것은 이미애 작가님의 달러구트 꿈 백화점이라는 작품입니다. 자, 그럼 다들 준비되셨나요? 바로 프롤로그부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먼저 프롤로그의 시작은 주인공인 페니가 등장을 합니다. 이 주인공은 달러구트 꿈 백화점 취직을 원하죠. 그렇기에 주인공은 녹틸 루카의 도움을 받아 백화점의 사장인 달러구트의 눈에 띄게 되어 취직에 성공하게 됩니다. 1. 가게 대성왕의 날. 이제 본격적으로 첫 번째 챕터인데요. 총 5층으로 구성되어 있는 달러구트의 각 층에서 일하는 직원들의 소개와 각 층에서 판매되는 꿈들을 간단하게 설명해 줍니다. 챕터 2 한밤의 연애 지침서. 이 챕터의 첫 부분에서 페니가 설렘이라는 감정을 은행에 가져가 환전을 하려다 그만 도둑을 맞게 되는데, 이 이후에 좋아하는 사람이 나오는 꿈을 사가시는 201호 손님이 꿈을 사가는... 차차 너무 길어지겠네. 다음 챕터 들어갑니다. 챕터 3 예지몽. 이 챕터에서는 태몽을 만드는 꿈 제작자 아가넵 코코가 나옵니다. 할머니의 모습을 하고 있는 아가넵 코코는 자신이 만드는 꿈의 자투리를 달러구트 백화점에 주게 되는데요. 그 이후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챕터입니다. 과연 꿈의 자투리인 예지몽은 누구의 꿈이 될까요? 트라우마 환불 요청. 트라우마. 듣기만 해도 손이 벌벌 떨리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이 손님들은 트라우마를 다시 한번 꿈에서 겪게 됩니다. 과연 달러구트가 이 꿈을 판 이유와 손님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하이브, 꿈 제작자 전기총회. 흔히 산타클로스라고 불리는 니콜라스의 집에서 노쇼, 그러니까 꿈을 예약해놓고 제 시간에 찾아오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전기총회를 하기 위해 모이게 되고, 다른 꿈 제작자들도 한자리에 모이게 되고, 그 이후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6. 이달의 베스트셀러. 크리스마스 하면 산타클로스. 이미 니콜라스가 크리스마스의 바쁜 이야기와 꿈 시상식이 이 챕터에는 담겨 있습니다. 과연 신인상 베스트셀러 그랑프리상은 누가 타게 될까요? 일곱 번째 챕터, 예스터데이와 벤저고리입니다. 이 챕터에서는 뮤지션을 꿈꾸는 손님이 달러구트 백화점에서 영감을 얻는 꿈을 찾는데요. 과연 달러구트는 손님에게 어떠한 꿈을 전달했을까요? 달러구트의 선택은? 여덟 번째 챕터, 체험판 출시 타인의 삶입니다. 자신의 삶을 부정하거나 비교하는 손님들을 위해 만들어진 타인의 삶이라는 꿈을 한 손님이 사고 난 뒤에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과연 손님의 미래는 어떻게 변해 있을까요? 아홉 번째 챕터, 익명의 손님께서 당신에게 보낸 꿈입니다. 이번 이야기는 죽은 사람이 만들 수 있는 꿈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이 꿈은 주문 제작으로 만들어지고 유통기한도 없습니다. 그들이 보내게 되는 꿈은 누구에게, 그리고 어떻게 그들에게 닿는 걸까요? 다음으로 책의 쿠키 영상 같은 존재인 에필로그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필로그 1, 2. 네, 에필로그 1에서는 비고 마이스터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미리 살짝 스포를 해드리자면 비고 마이스터는 대학에서 제적을 당했는데요. 에필로그 1에서는 비고 마이스터의 대학 제적 이유가 나오게 됩니다. 에필로그 2에서는 MBTI가 J일 것 같은 스피도의 하루 일과와 페니가 도둑 맞은 설렘을 어떻게 다시 되찾아오는지 나와 있습니다. 중간중간 캐릭터들을 자세하게 설명하지 못했지만 책을 읽으면서 재미있는 에피소드와 다양한 캐릭터들을 함께 맛보시길 바라며 줄거리는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들 열심히 독서해서 짧게 요약해 본 걸 말씀드렸는데요. 저는 이 책이 담고 있는 세계관의 아이디어가 굉장히 흥미로웠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아직 안 읽어보신 분들에게 추천해드리고 싶은 책인데요. 흰유 씨는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나름 재밌게 봤던 것 같아요. 사실 책 장르를 가리지 않고 보지만 판타지도 굉장히 좋아하는 편이라서 살면서 꾸고 싶은 꿈들도 있었을 거고 악몽도 꿔봤을 거고 다양한 꿈을 꿔봤을 텐데 제가 꿨던 꿈들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는 그런 책인 것 같습니다. 피레크 씨는 어떻게 보셨나요? 저 같은 경우는 판타지에 좀 환장을 하는 스타일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책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추천을 할 때 말을 했던 말이지만 가볍게 보기에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판타지의 심오한 스토리를 가미한 스토리를 좋아하신다면 딱히 추천드리진 않지만 정말 책을 읽는 것을 시작하시는 분들께 적극 추천드린다고 해야 할까요? 좋아요. 그럼 이제는 질문으로 넘어가 볼게요. 내가 생각하는 꿈의 의미에 관해서 이야기해 봅시다. 일단 제가 꿈을 정의해 봤을 때는요, 무의식에서 만들어낸 나만 볼 수 있는 영화라는 생각을 했어요. 흰유 씨가 생각하는 꿈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제가 생각하는 꿈의 의미. 꿈이란 건 이중적인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잘 때 꾸는 꿈이고 하나는 장래 희망이 될 수도 있고 하고 싶은 것들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자는 중에 일어나는 시각적 현상? 그렇지만 나의 생각에 반영된? 그래서 현실에게 나에게 직접적이진 않지만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렇다면 두 번째 질문으로 자연스럽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꾸었던 꿈 중 가장 기억에 남았던 꿈은 무엇인가요? 스토리가 있다면 생생하게 묘사도 해주면 더 재밌을 것 같습니다. 꾸었던 꿈 중 가장 기억에 남는 꿈은 제가 원래 꿈을 자주 꾸는 편은 아닌데 요즘 들어 자주 꾸는 중이에요. 대부분은 꿨던 것 같은데 깨면 잘 기억이 안 나요. 그런 꿈들을 많이 꿨던 것 같아요. 아니면 분명 자고는 있는데 의식이 있는? 뭔지 아시나요, 혹시? 가위 눌린 건 아닌데, 제가 기억에 남는 꿈은 어렸을 때 블랙홀 같은 거에 빠지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는 꿈이 제일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뭐 생각나는 건 이 정도밖에 생각이 안 나네요. 저는 꿈을 꿔도 어디다가 적어 놓거나 그러진 않아서요. 중요한 꿈이면 적긴 하는데 대부분 개꿈이라. 피리크 씨는 어때요? 저는 낮잠으로 자도 꿈을 꾸는 경우가 대다수인데요. 기억에 남는 거라고는 악몽? 뒤에서 차를 타고 총을 들고 오는 사람들에 의해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는 차를 타고 도망치고 좀 비현실적인 악몽을 많이 꾸는 것 같네요. 가끔 판타지적인 악몽 요소가 나오는 걸 보면. 음, 저도 가장 오래 기억되는 꿈이 딱 두 가지로 나뉘는데, 하나는 악몽이고, 하나는 제가 좋아하는 사람들이 나오는 꿈이에요. 두 가지 중에 하나만 소개해 보려고 하는데, 어떤 꿈을 듣고 싶으신가요? 당연히 둘 다죠. 지금 말장난 하세요? 악몽으로는 매번 같은 지하주차장에서 무서운 사람에게 쫓기는 꿈인데요. 항상 마지막에 저는 저희 부모님 차에 숨게 되고, 그 무서운 사람들이 저를 찾아내서 그 차 창문을 망치로 깨고, 저를 붙잡기 직전에 깨게 되더라고요. 그게 제가 꿨던 꿈 중 가장 무서운 꿈이었고, 하나는 제가 좋아하는 사람의 콘서트를 가게 된 꿈이었어요. 다들 다양한 꿈을 꾸는 것 같네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책 내용에 관한 이야기를 해볼까요? 세 번째 질문은 챕터 2를 바탕으로 뽑은 질문입니다. 201호의 설렘을 받은 남자의 사랑이 진정한 사랑이라고 생각하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저는 그 설렘이 굉장히 효과적이었다고 해도 그 효과가 계속해서 지속되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분명 설렘에 도움이 있었다고 해도 연인 관계로 인연이 지속되고 있는 건 어느 정도 남자의 노력과 감정이 들어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진정한 사랑이라고 볼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어차피 둘이 사랑이 필요했다면, 그리고 결과적으로 둘이 행복해졌다면 상관없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남자 손님도 새로운 사랑이 온다면 결국 행복해질 것이고, 솔직히 주인공인데 결과가 부정적으로 가게 설정해놨겠어. 하는 심정이기도 했고, 한순간의 설렘이 아닌 결국 사랑으로 갔기 때문에 아마 진정한 사랑이었을 것으로 생각이 들어요. 이 질문은 제가 만들었었는데 질문을 만든 이유가 부정적인 이유여서 분명 반대되는 의견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에 선정해 봤어요.
201호의 설렘을 받은 남자의 사랑이 진정한 사랑인가? 저는 진정한 사랑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큐피트가 화살로 상대방을 맞추면 상대방은 사랑에 빠지잖아요. 근데 그건 자의가 아니라 외부의 힘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같은 맥락으로 설렘의 병이 없었으면 애초에 시작도 하지 않을 관계로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본인이 능동적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들지 않고 타인으로 인해 그런 마음이 들었기 때문에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제가 만약 좋아하는 사람이 그렇게 된다면 마냥 좋아할 순 없고 좀 씁쓸할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오호, 그런 것 같기도 하네요. 그럼 네 번째 질문도 이어서 가보겠습니다. 챕터 4에 관한 질문. 트라우마 극복. 나쁜 꿈일까요? 이거 약간 TMI이긴 한데, 제가 이 책을 읽고 싶었던 이유가 이 챕터 4를 바탕으로 만든 북 트레일러를 보고 흥미가 생겼었거든요. 저도 꽤 자주 트라우마 꿈을 꾸었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 이야기가 굉장히 반가웠어요. 항상 이 꿈에서는 제가 싫어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한 번도 이겨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이 챕터를 읽고 조금 지나서 그 꿈을 다시 꾸게 되었는데 처음으로 그 사람과 대면했고 그 이후로 꿈을 안 꾸게 되었어요. 결론적으로 저는 다양한 사람이 있는 만큼 각자의 니즈에 따른 다양한 물품이 나오는 것처럼 이 꿈이 꼭 필요한 사람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나쁘다 좋다라고 딱 나누어서 얘기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진짜 공교롭게도 이 책과 똑같은 꿈을 꾼 적이 있어요. 시험을 치는데 아무런 지식이 없었죠. 물론 신기하게도 꿈속에서 점수가 잘 나와서 내가 미친 건가 하긴 했지만 저는 중학교 2학년 때까지만 해도 진짜 공부를 안 하고 시험을 쳤었거든요. 생전 처음 맞아보는 점수들이 제 눈앞에 있어서 좀 놀랐지만 저는 시험에 대한 불안은 있지만 노력은 안 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아마 준비를 안 했어서 그런가 저는 주인공과 좀 다르게 불안을 느끼더라고요. 근데 뭔 느낌인지는 알겠어서 7시 반까지 맞춰야 하는 일을 시계를 보니 7시 10분이라던가 그러고 결국 그 시간을 반복하다가 마지막에 어떻게 되었는지 모를 꿈을 꾼다던가. 그래서 저는 이런 꿈이 좋지 않다고 봐요. 결국 제 기분만 불안하고 다시 생각나고. 저는 그렇더라고요. 처음에 이 주제를 생각했을 때 나쁜 꿈이라 생각이 들었는데 그 이유는 트라우마는 말 그대로 트라우마니까. 그 트라우마에 비슷한 상황만 와도 공포에 질려 겁먹고 본인을 정신적으로 힘들게 하는데 그래서 별로 좋지 못하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근데 지금은 딱히 좋은 꿈도 나쁜 꿈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트라우마를 꼭 극복해야 한다는 생각은 없습니다. 그냥 극복을 안 하고 살면 하늘이 무너지는가, 땅이 꺼지는가, 어찌저찌 살 수 있다고는 생각해요. 본인이 싫다는 걸 억지로 하다가 트라우마가 더 심해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하지만 본인이 고치고 싶다며 의지를 갖고 있다면 극복해도 좋아요. 다만 억지로는 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에요. 트라우마 극복을 위해 다양한 방법이 있겠지만 꿈을 통해서 트라우마 극복을 한다면 그거는 그거대로 좋을 것 같아요. 결론은 트라우마 극복이라는 주제로 꾸는 꿈 자체는 나쁜 꿈도 좋은 꿈도 아닌 것이다. 단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나쁜 꿈이 될 수도 좋은 꿈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다음 질문으로 넘어갈게요. 재미있는 질문인데요. 다들 어떤 꿈 제작자의 어떤 꿈을 꾸고 싶으신가요? 먼저 답변을 듣기 전에 제가 또 열심히 자유조사를 해왔는데요. 키스 그로거는 연애 관련한 꿈을 만드는 꿈 제작자. 니콜라스는 흔히 산타클로스라고 하죠. 주로 크리스마스에 관련한 꿈을 만드는 꿈 제작자입니다. 애니모라 반초는 동물들의 꿈을 만드는 꿈 제작자이고요. 막심은 아까 어두운 꿈, 얘기를 나누었던 트라우마 관련한 꿈을 만드는 꿈 제작자이고, 할머니의 모습을 한 아가네 코코는 예지몽, 태몽을 만드는 꿈 제작자입니다. 와와 슬림랜드는 아름다운 풍경이 나오는 꿈을 만들고, 야스누스 오트라는 타인의 입장을 꿔볼 수 있는 꿈을 만듭니다.
도제는 역사 속 인물과 티타임 꿈, 죽은 자가 나오는 꿈을 만들고요. 마지막으로 킥슬럼버는 동물이 되는 꿈을 만드는 꿈 제작자입니다. 저는 키스구로거, 그러니까 연애와 야스누스 오트라, 타이니의 입장이 되는 꿈을 꾸고 싶었어요. 저는 연애를 진짜 해본 적이 없어서 혹시 그 짤 아시나요? 아직도 꿈인지 환상인지 레알인지 모르겠는데 나 꿈에서 저승 가는 꿈 꿨거든. 가서 저승사자가 마지막으로 해보고 싶은 건 없었냐고 하길래 연애요. 이러면서 저승사자 손잡고 진짜로 한 몇 시간 동안만 꿈속 현실로 가서 영화도 보고 키스도 하고 다시 저승 갔는데 저승사자가 내 얼굴 딱 붙잡고 진짜로 내 목숨 걸고 살려주는 거니까 오래 살아라 이러고 딱 꿈 깼었음. 너무 설레지 않나요? 진짜 입틀 막 꿈에서라도 연애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야스누스 오트라 타인이 되는 꿈을 꾸고 싶은데요. 타인이 되어서 타인의 삶을 한번 살아보고 싶어요. 연예인이나 유명인들 그런 사람들의 삶을 한번 체험해보고 싶네요. 레크 씨는 무슨 꿈을 꾸고 싶나요? 저도 야스누즈 오트라의 타인의 삶을 꿈꿔보고 싶더라고요. 책에서 봤는데 한 사람의 인생 전체를 꿈꿔볼 수 있다는 말에 혹했어요. 비록 제가 아니지만 사람의 생이 끝나면 어떤 기분일까 궁금하기도 하고 각 나이에 따라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하며 사는지도 궁금하더라고요. 한 가지 꿈을 더 꼽자면 킥슬럼버의 동물이 되는 꿈이 꾸고 싶었어요. 과연 동물의 시각으로는 세상이 어떻게 보일지, 어떤 생각이 드는지, 어떻게 움직이는 등등 궁금하더라고요. 저도 야스누즈 오트라의 타인의 삶이요. 누구나 한 번쯤 오는 인생 노잼의 시기가 있잖아요. 저는 그게 조금 자주 오는 편인데 그럴 때마다 타인의 삶을 꿔본다면 나만의 틀을 벗어나서 한 번도 시도해보지 못했던 상상조차 안 해봤던 새로운 것들에 관해 알게 되고 또 도전해보고 싶은 욕구가 들 것 같아서 꿔보고 싶어요. 그럼 만약에 내가 꿈 제작자가 된다면 어떤 꿈을 만들고 싶은지에 대해서 먼저 말해볼 요청? 찡긋! 뭐죠? 그 귀여운 멘트는? 일단 저부터 얘기할래요. 저는 맛있는 걸 잔뜩 먹을 수 있는 꿈을 꾸고 싶어요. 요즘 다이어트 한다고 맛있는 걸 못 먹었는데 꿈에서라도 많이 먹을 수 있게. 저는 직업 체험을 할 수 있는 꿈을 만들고 싶어요. 고등학생들의 진로가 고민이 될 때 실제 그 직업 체험을 할 수 있는 꿈을 만들면 진로 결정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또 자신의 직업에 번아웃이 된 사람들에게 다른 직업의 꿈을 꾸게 되면 이 직업이 내가 하고 있는 직업이 괜찮구나 하면서 번아웃이 회복될 수도 있고 진로 변경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생각해봤어요. 레크 씨는요? 저는 평소에 애니, 웹툰, 드라마, 소설 등등 많은 작품들을 사랑하는데요. 그래서 저는 원하는 작품에 원하는 등장인물이 되어보는 꿈입니다. 하나 꼽아서 말해보자면 제 최애 드라마 중 하나가 도깨비인데요. 만약 내가 지은탁이 된다면? 생각만 해도 행복하네요. 저 같은 사람에게는 최적의 행복을 가져다 줄 것 같아서 이런 꿈을 만들어 보고 싶다고 생각했어요. 진짜 다양한 꿈을 생각했네요. 다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이제 마지막 질문만 남았는데요. 백화점 직원 중 서로에게 비슷할 것 같은 캐릭터를 생각해 보는 거였죠. 이 답변을 통해 정해진 역할로 책 낭독을 조금 해볼 예정인데 다들 생각해 오셨나요? 제가 빠질 수 없죠. 책을 못 읽으신 분들은 캐릭터를 잘 모를 수 있으니까 자유조사를 딱 해왔죠. 선생님 너무 멋진 거 아닌가요? 진짜로요. 해왔지만 레크 씨가 대신 읽어줄 겁니다. 설명을 스타트 해보자면 페니는 호기심이 많고 자기 기분이 얼굴에 다 쓰여질 것 같아요. 발랄해 보이는 캐릭터인 것 같고 달러고트는 약간 신비주의 같은 매력이 있는 것 같고 자기 관점이 뚜렷한 것 같아요. 입을 좀 잘 터는 사장님 느낌 뭔지 아시죠?
1층 직원 웨더는 가정적이며 일을 잘하는 것 같아요. 귀차니즘을 잘 느낄 것 같고 인상이 밝으며 성격이 시원시원합니다. 2층 직원 비고 마이어스는 똑똑한 것 같아요. 깔끔도 엄청 떨고 완벽주의자의 꼰대 느낌이랄까요. 3층 직원 모그메리 같은 경우는 개성이 강하고 밝은 분위기에 친절함이 배어있는 캐릭터 같고 화날 때 날카롭게 화날 것 같은 캐릭터라고 생각합니다. 4층 직원 스피도라고 한다면 빠릿빠릿한 느낌을 주고 일 처리 잘합니다. 네. 또 완벽주의자며 수다가 많아요. 엄청 많아요. 능글맞은 캐릭터입니다. 5층 직원 모테일. 모테일은 팽이 동창인데 둥근 어깨와 통통한 몸집을 가지고 있고 그런 것에 비해 날렵한 캐릭터예요. 좀 소란스럽고 나서기 좋아하는 성격 같다고 느꼈어요. 아주 깔끔한 설명이네요. 저부터 얘기를 해보자면,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여러분의 목소리를 생각하고 정했는데요. 흰유 씨는 모테일, 레크 씨는 스피도를 잘하실 것 같아요. 제가 또 두 분의 연기를, 네, 여튼 서로에 관해 자세히는 아니지만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생각해봤습니다. 저는 목소리 위주로 생각했는데 저도 흰유 씨는 모테일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특유의 말투에서 나오는 느낌이 흰유 씨 같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로시는 웨더 아주머니 같다고 느꼈어요. 저는 성격을 보고 골랐는데요. 로시는 페니 같았어요. 우리 로가 또 앵뿌삐잖아요. 페니가 뭔가 앵뿌삐일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 발랄하고 포커페이스 못하고 그럴 것 같지 않나요, 여러분? 피레크 씨는 웨더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약간 뭐랄까 일을 잘하고 귀차니즘을 잘 느낄 것 같다고 생각해서 웨더 아줌마도 뭔가 친절하긴 한데 조금 스근데레 성향을 좀 띠고 있는 그런 느낌? 제가 느끼는 바로는 그래요. 우주 최강 귀요미 레크 씨는 스스로는 어떻게 생각할지는 잘 모르지만요. 자, 이렇게 달러구트의 꿈 백화점이라는 책에 관해서 정리와 Q&A를 진행해봤는데요. 다들 재미있게 들어주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만약 원하시는 콘텐츠나 원하는 리뷰 영상이 있으시면 댓글로 달아주세요. 두 번째 책도 후딱 가져올 테니까요. 궁금하시면 다음 영상도 기다려주세요. Finally, please like and subscribe our channel. See you next video. Thanks! 수, 수, 수. 땅땅땅, 빰, 빠빠빰, 빰빰. 빰,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